2003년 전자담배가 출시된 지 17년이나 지난 현재까지도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2019년 8월부터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질환 사례들이 보고된 이후 2020년 1월 2일 미국 정부는 가향 액상 전자담배 가운데 담배향이나 박하향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미국은 여러 주에서 관련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전자담배에 관한 규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나라에서 안정성의 문제로 전자담배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 영국에서는 흡연자에게 전자담배 사용을 권장하는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영국 공중보건국은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유해물질이 더 적은 대체품이자 금연의 징검다리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영국 공중보건국 건강증진국장 존 뉴턴은 영국의 전자담배 이용자가 수백만 명이지만 부작용 사례는 매우 드물다며 미국에서 일어난 사망사고는 원인과 증거가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영국 국민에게 경고 등의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렇듯 전자담배 유해성에 관해 세계 주요 보건당국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전자담배 유해성에 관련된 연구도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논쟁이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자담배 유해성 논쟁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담배가 어떻게 분류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법률에서 말하는 담배는 일반 담배, 전자담배, 파이프 담배, 물담배 등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우리가 흔히 담배라고 부르는 것은 권련이라고 한다. 전자담배는 전자장치를 이용해 흡연 효과를 내는 상품을 모두 포함한다. 전자담배는 크게 액상형 전자담배와 권련형 전자담배로 구분된다. 전자담배 유해성에 관한 논쟁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액상형 전자담배와 권련형 전자담배 유해성이 다른 범주에서 논의된다는 것이다. 언론에서 두 제품과 관련된 내용을 혼동하여 보도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들은 작동 원리가 다르며 배출하는 위험 물질도 다르므로 별개의 제품군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 의학계의 의견이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배터리와 분무기로 니코틴 함유 용액을 가열해 기화시켜 에어로졸을 흡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이와 달리 권련형 전자담배는 배터리로 가열 칼날의 온도를 순간적으로 350도씨까지 높인 다음 고체형 전용 스틱에 열을 가해 발생한 증기를 흡입할 수 있도록 한다. 스틱 한 개에는 피부 보습제나 식품 첨가제 성분으로 쓰이는 휴맥탄치 글리서롤과 단맛이 나는 유기화합물인 프로필렌 글리콜이 포함된다. 대한금연학회는 전자기기를 이용한 가열 담배 제품을 액상형 전자담배와 같은 전자담배로 취급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정부에서 권련형 전자담배라는 용어를 붙인 것은 일반인들에게 전자담배에 관한 잘못된 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액체를 사용하지만 권련형 전자담배는 담뱃잎을 직접 사용한다는 점에서 둘은 전혀 다른 제품군에 속한다는 것이 대한금연학회의 견해이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2003년 중국에서 처음 출시됐다. 2006년부터는 전 세계로 유통되기 시작했으며 2007년부터 한국에서 시판됐다. 2018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130억 달러어치가 팔린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큰 시장은 미국이고 그 뒤를 이어 서유럽, 동유럽, 아시아 태평양 지역 순으로 시장이 형성돼 있다. 초창기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 모양의 기계에 니코틴 용액이 든 카트리지와 이를 가열하는 배터리가 장착된 형태였으나 최근에는 USB 스틱과 유사한 형태의 기계와 니코틴 용액의 용량을 늘린 탱크 형태의 기계가 판매되고 있다. 권련형 전자담배는 안전한 담배를 찾는 흡연자들의 수요와 더불어 액상형 전자담배가 기존의 권련에 비해 만족도가 낮다는 점에 착안하여 개발됐다. 2014년 일본에서 처음 판매됐으며 한국에서는 2017년부터 시판되기 시작했다. 2019년 12월까지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질환 환자로 추정되거나 확정된 사람은 2,560여 명이고 그중 55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 모든 환자는 미국의 특정 지역이 아니라 50개 주 전체에서 발생했다. 해당 질환의 주요 증상은 기침, 호흡곤란, 가슴 통증 같은 호흡기 증상과 발열, 피로감, 체중 감소 같은 전신 증상 또는 오심, 구토, 설사 같은 소화기계 증상이 동반되는 것이다. 피해 사례가 점차 증가하면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폐질환 원인 물질을 규명하기 위한 분석을 시작했다. 2019년 8월부터 10월까지 수집한 정보를 통해 환자 중 약 86%가 증상 발생 3개월 전에 액상에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카바니놀이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식품의약국은
THC가 포함된 액상 제품들을 분석했고 그 결과 대마 액상 첨가물로 쓰인 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폐질환의 주요 원인 물질로 지목했다. 비타민 E 아세테이트는 영양제나 화장품에도 흔하게 사용되는 물질인데 입으로 섭취하거나 피부에 도포하는 경우에는 해롭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기체 상태로 흡입하는 경우 폐 손상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비타민 E 아세테이트의 폐 손상 메커니즘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지금까지 제시된 가설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 번째 가설은 상당량의 비타민 E 아세테이트가 폐에 흡입될 경우 폐의 계면 활성제를 쉽게 통과해 폐 계면 활성제를 겔 형태에서 액체로 변화하게 한다는 것이다. 계면 활성제가 액체로 변하면 장력도 달라져서 결국 폐의 기능을 잃게 만들어 호흡 부전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 가설은 가열된 비타민 E 아세테이트는 케텐이라는 기체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설이다. 케텐은 발응성 화합물로 농도에 따라 폐 자극 물질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이 폐의 기능을 잃게 만든다는 뜻이다. 2019년 10월 FDA는 소비자들에게 THC가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 전자담배를 변형하거나 기존 액상에 THC와 같은 물질을 첨가하지 말 것, 그리고 암시장에서 유통되는 전자담배 내용물을 구입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불법으로 생산되어 유통된 THC 제품이 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FDA는 불법 제품 제조 및 유통망을 근절하기 위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 담배를 피우던 사람들이 액상형 전자담배로 바꾸면 1개월 안에 혈관 기능이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2019년 11월 영국 던디 대학교의 제이콥 조지 교수 연구진은 일반 담배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전환하면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을 잠재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미국 심장학회지에 발표했다. 조지 교수 연구진은 전자담배가 혈관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기존 연구는 실험 규모가 작고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지 교수 연구팀은 2년 이상 하루에 15개비 이상의 담배를 피운 성인 114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이들을 세 집단으로 나눴는데 한 집단은 일반 담배를 끊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 40명으로 구성됐고 일반 담배를 끊고 싶어하는 74명 중 37명에게는 니코틴이 함유된 액상형 전자담배를, 나머지 37명에게는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도록 했다. 연구팀은 모든 실험 참가자들에게 혈관 기능 측정기를 손목이 동맥을 감싸도록 착용하게 했다. 혈관은 건강할수록 동맥 지름 변화가 뚜렷하기 때문에 측정기를 착용한 지 한 달 뒤 측정기를 분리하고 피험자들의 동맥 지름을 측정해 그 차이를 비교하기로 한 것이다. 측정 결과 일반 담배를 계속 피운 집단에서는 혈관 기능에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집단에서는 니코틴 유무와 관계없이 혈관 기능이 20% 이상 상대적으로 개선됐으며 일부는 비흡연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혈관 기능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혈관 기능이 1포인트 개선될 경우 심혈관 질환 위험은 13% 낮아진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가 나왔지만 조지 교수 연구팀은 연구 결과를 확대 해석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이번 연구는 일반 담배보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덜 유해하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 전자담배의 안정성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영국 정부는 일반 담배 흡연자를 대상으로 전자담배로 전환할 것을 권하는 스위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의 유해물질 저감 대체제로 보기 때문이다. 영국 공중보건국은 연구 보고서를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 위해 물질은 일반 담배의 5%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영국의 스위치 캠페인은 담배 가격에도 반영되어 있다. 영국에서 담배 한 갑의 평균 가격은 9.8파운드 수준인데 비해 액상형 전자담배 4개 팟의 가격이 9.99파운드이다.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이 일반 담배의 4분의 1 수준이다. 이는 영국 정부가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영국 정부는 스위치 캠페인의 일환으로 국립병원 내 전자담배 판매점 입점을 허가하기도 했다. 영국 공중보건국은 미국에서 전자담배로 인한 폐질환이 발생한 것이 액상형 전자담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자가 임의로 넣는 첨가물 때문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폐질환 원인 물질로 지목된 THC와 비타민 E 아세테이트 등은 전자담배 제조사가 사용하지 않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해당 물질이 액상에 포함된 이유는 오픈 탱크형 전자담배, 즉
사용자들이 자기 손으로 액상에 다른 물질을 첨가하는 형태의 전자담배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영국 공중보건국의 판단이다. 미국 소비자들이 액상에 대마 성분인 THC와 이를 희석하는 물질인 비타민 E 아세테이드를 첨가한 것이 폐질환 발병의 원인이라는 의미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019년 9월부터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를 권고했고 2019년 10월부터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국내 의심 사례는 2019년 11월까지 총 2건이었으나 호흡기 및 영상의학 전문가의 검토 후 한 건만이 의심 사례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담배로 인한 폐질환에 관련된 확진 판정 및 사망 환자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 10월 국내 유통되는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 액상을 대상으로 THC, 비타민 E 아세테이트, 가향물질 3종 등 총 7개의 성분을 분석했다. THC는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나 일부 제품에서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성분과 폐질환 유발 의심 물질로 알려져 있는 가향물질이 검출됐다. 검출된 비타민 E 아세테이트는 국내 제품의 경우 0.1에서 8.4 ppm 범위로 검출됐다. 이는 미국에서 검출된 23만에서 88만 ppm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양이다. 미국에서는 대마 성분인 THC를 희석하는 용도로 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많은 양이 검출됐지만 한국에서 THC는 사용 금지 물질이므로 국내 제품의 액상에 비타민 E 아세테이트가 의도적으로 첨가됐을 가능성보다는 가향물질이나 첨가제 등 다른 원료로부터 유래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정부는 현재 폐 손상의 원인 물질이 무엇인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 인체 유해성에 관한 추가 연구가 진행 중인 점, 미국의 조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체 유해성 연구가 발표되기 전인 2020년 상반기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 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정부는 담배 성분 제출 의무화 법안, 가향물질 첨가 금지 법안 등 담배 안전관리 강화 법안을 의결하고자 하고 있다. 관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의 핵심은 전자담배 회사들이 홍보하는 것처럼 전자담배가 관련과 비교해 정말로 유해물질이 적은지 여부이다. 전자담배 회사들은 관련형 전자담배를 시판할 때부터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유해물질이 적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홍보하며 소비자들을 끌어들였다.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보다 니코틴 함유량이 낮아 중독성이 적을 뿐 아니라 타르, 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유해물질도 배출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자담배 회사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의학계에서는 전자담배 회사들의 이런 주장에 대체로 동의하지 않고 있다. 우선 전자담배의 안정성을 주장하는 측에서 어떤 연구 결과를 인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형 전자담배는 작동 원리와 배출 물질이 다르기 때문에 각기 별도의 제품군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런데 전자담배 회사들은 두 제품군이 모두 전자담배로 분류된다는 점을 이용해 언론 인터뷰 등에서 소비자들이 오해하게끔 연구 결과를 인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관련형 전자담배를 제조 판매하는 P사의 의학 담당 수석은 2017년 11월 한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자담배의 안정성을 홍보하며 영국 임상보건연구원과 공중보건국도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 흡연보다 95% 덜 유해하다고 공식 발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영국 정부가 일반 담배보다 덜 유해하다고 공식 발표한 전자담배는 관련형 전자담배가 아니라 액상형 전자담배였다. 이와 비슷한 일은 의학 학술지에서도 벌어진다. 관련형 전자담배의 안정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액상형 전자담배 분석 결과를 이용하는 의학 논문도 발표되어 같은 학술지에서도 연구자들끼리 논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2018년 6월 식약처는 관련형 전자담배의 성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니코틴과 타르, 그리고 WHO에서 권고한 9개 성분을 포함해 총 11가지 성분을 분석한 결과인데 식약처는 관련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유량은 일반 담배와 비슷한 수준이고 일부 제품에서 일반 담배보다 더 많은 타르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타르에는 다양한 유해 물질이 혼합돼 있어서 타르가 높게 검출된다는 것은 유해 성분이 더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일반 담배는 태우는 방식이고 관련형 전자담배는 가열 방식이라는 점에서 생성된 타르의 구성 성분은 다를 수 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관련형 전자담배에서 타르를 제외한 유해 성분은 일반 담배보다 적게 검출됐지만 벤젠, 포름알데히드, 니트로사민유 등 발암 물질도 검출됐다는 점, 담배의 유해성은 흡연기간과 흡연량뿐만 아니라 흡입 횟수,
흡입 깊이 등과 같은 흡연 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들면서 유해 성분 함유량을 단순 비교해 어느 제품이 덜 유해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런 분석 결과가 발표되자 관련형 전자담배 제조사인 P사는 식약처에 분석 결과를 도출하는 데 사용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식약처는 P사가 공개하라고 요청한 정보는 작성 제목, 일자, 문서 번호 등이 특정되지 않아 정보로서 공개하기 불가능하고 특히 공개하라고 요청한 정보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밝히며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자 P사는 2018년 10월 식약처에 정보 공개 소송을 제기했다. 식약처가 제시한 사유가 적법한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2020년 5월 서울행정법원은 P사가 식약처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P사가 식약처에 요구한 총 24개의 정부 요구사항 중 분석 수행자 정보, 분석 대상 성분 적절성 관련 자료, 분석 방법 타당성 검증 관련 자료, 분석 결과의 반복성 및 재현성 확인 자료, 시험 분석 평가위원회의 의견서 등 총 11개의 사항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P사가 요구한 24개 항목의 정보 중 13개 항목에 대한 정보는 식약처의 주장대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P사가 이번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관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둘러싼 식약처와 전자담배 회사들의 공방은 당분간 더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되는 많은 연구에서 관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유해성이 낮은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지만 관련형 전자담배가 액상형 전자담배보다 더 유해하다는 데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WHO는 관련형 전자담배를 액상형 전자담배와 함께 전자담배로 묶을 것이 아니라 가열담배로 따로 분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17년 10월 WHO는 관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거나 유해 성분이 덜 배출된다는 근거가 없으며 유해물질 감소가 인체 위해도 감소로 이어진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2017년 11월 스위스 산업보건연구소는 관련형 전자담배에서 국제암연구소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벤조피렌뿐만 아니라 아크롤레인, 크로천 알데히드, 벤즈 안트레센 등의 유해물질도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관련형 전자담배에서 배출되는 포름알데히드는 일반 담배 배출량의 74%에 달했고 아크롤레인도 일반 담배 배출량의 82%를 배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와 니코틴 농도도 일반 담배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담배의 배출량보다는 적지만 인체에는 충분히 유해한 수준이라는 것이 연구소의 설명이다. 같은 시기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 스탠턴 글렌츠 교수는 FDA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백혈구 수치, 혈압, 폐 용량 등 24개 건강 지표를 기준으로 일반 담배 흡연자와 관련형 전자담배 흡연자를 비교한 결과 23개 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 실험에서도 관련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만큼이나 유해하다고 보고된다. 2017년 11월 UCSF 의대 연구팀은 일반 담배와 관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비교하는 동물 실험 결과를 미국 심장학회 학술회의에서 공개했다. 실험은 일반 담배 연기와 관련형 전자담배의 증기를 실험용주에게 15초씩 10차례 노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실험 결과 일반 담배 연기를 들이마신 쥐는 혈관 기능이 57% 저하됐고 관련형 전자담배 증기를 마신 쥐는 혈관 기능이 58% 저하됐다. 두 제품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뜻이다. 일반 담배 연기에 노출된 쥐의 혈중 니코틴 수치는 밀리리터당 15나노그램이었으나 관련형 전자담배 증기에 노출된 쥐의 혈중 니코틴 수치는 밀리리터당 70.3나노그램으로 나타났다. 즉 혈중 니코틴 수치는 오히려 관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4배 이상 높았다. 미국 보스턴대 마이클 시겔 교수는 2019년 10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관련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보다 덜 위험하지만 액상형 전자담배보다는 훨씬 더 위험하다고 밝혔다. 시겔 교수는 흡연자가 금연을 시도하는 경우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할 수 있다면 관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하기도 했다.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에서 유해물질 배출량 말고도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요소들이 있다. 우선 독성물질의 역치를 고려해야 한다. 인체는 여러 장기와 조직으로 구성되고 각 세포,
조직, 장기마다 손상받는 유해물질 노출 정도가 다르다. 어떤 유해물질이 이전보다 절반 정도 줄어들었다고 할 때 어떤 장기는 더 이상 손상되지 않지만 다른 장기에서는 여전히 손상이 진행될 수 있다. 즉, 유해물질의 양과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이 반드시 정비례하지는 않는다. 과거 담배 회사는 타르가 적은 담배를 생산하면서 건강에 덜 해롭다고 주장했지만 저타르 담배가 폐암 발생을 줄이지 못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배출물의 위험 물질 농도와 건강 위험이 비례하려면 위험 물질 농도와 건강 위험의 증가가 선형관계여야 한다. 그러나 여러 연구는 흡연량과 심혈관 질환의 관계가 직선관계가 아니라 포물선 관계임을 보여준다. 흡연량을 하루 한 갑에서 반 갑으로 줄이더라도 심장질환의 상대 위험은 1.8에서 1.6으로 줄어들 뿐이다. 즉, 흡연량이 절반으로 줄어도 심장질환에 걸릴 위험은 11%밖에 줄어들지 않는다는 뜻이다. 언론 보도 등에서 전자담배 위험물질 농도 감소 비율과 위험도 감소 비율을 혼동하기도 하는데 이는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위험이 있다. 유해성 논쟁에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요소는 흡연기간이다. 폐질환 발생에는 1일 흡연량보다 전체 흡연기간이 더 중요하다는 연구도 있다. 흡연량과 질병 발생의 관계가 포물선 관계이기 때문에 담배를 완전히 끊지 않고 흡연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질병 발생 비율을 낮출 수 없다는 의미다. 의학계에서 전자담배의 장기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데는 이런 배경이 있다. 흡연기간이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불거지는 또 다른 문제는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되는지에 관한 것이다. 전자담배 회사들은 전자담배가 기존의 일반 담배보다 더 안전한 담배라고 홍보하면서 금연 서비스를 찾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전자담배를 금연의 징검다리라고 홍보하는 영국의 사례에서도 나타난다. 영국의 성인 평균 흡연율은 2012년 19.6%에서 2017년 15.1%로 4.5포인트 줄어들었으나 같은 기간 전자담배 사용률은 1.7%에서 5.8%로 4.1포인트 늘어났다. 이는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를 대체했을 뿐 흡연 인구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전자담배가 금연의 징검다리가 아니라 흡연의 징검다리가 된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2015년 미국의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 결과 2013년 한 해 동안만 25만 명이 넘는 비흡연 청소년이 전자담배 이용자가 됐고 이 중 일부는 일반 담배 흡연자가 됐다. 전자담배의 유해물질 배출량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거의 모든 보건당국과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일반 담배를 전자담배로 대체하는 것보다는 아예 금연하는 것이 훨씬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다.